국토 정주를 하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예상치 못한 비가 내려서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일정은 일정, 안 갈 수가 없겠죠. 비가 와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전거 정비를 하던 중 고글이 부서졌죠. 이거 가짜도 아닌 정품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당황하지 않고 자전거 샵에 가서 자전거 고글을 사려고 하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20만원, 30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었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죠. 그럼에도 당황하지 않고 인근 시우로 빠르게 이동하였습니다. 네, 바로 순간 접촉식 팔아요. 고글을 수리하려고 순간 접착제를 사러 왔습니다. 결제되었습니다. 준비물은 본드가 잘 붙을 수 있게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휴지와 본드면 오케이. 힘겨운 수술이 마무리되고 시간을 보니 버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빠르게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상향에서 하향으로 강원 국토정주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강원 구간이 너무나 교통편이 좋지 않아 국토정주 3년차의 짬밥으로 최고의 구간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동서울 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강원 대진 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서 자전거를 타고 임원으로 간 뒤 임원에서 서울 버스터미널로 온 방법이 있었습니다. 진짜 웃긴 게 동서울에서 대진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건 있는데 대진에서 동서울로 오는 건 없다는 어이 털려 죽을 뻔한 사실. 그리고 임원에서마저 배차가 많이 없기에 시간을 잘 맞춰서 일정을 짜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한다는 사실. 교통비는 25,600원이 나왔습니다. 제법 비싸죠? 이제 자전거를 버스에 실으러 갑니다. 제가 국토정주 중 버스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전거 분해를 하지 않고 바로 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 여기서 잠깐, 자전거도 실을 때 방향이 있는데 이게 자전거 뒷바퀴 변속을 해주는 장치 뒷드레일러라고 합니다. 이게 항상 위로 향하게 자전거를 실어야 하는데 고글 본드 붙는 걸 신경 쓴다고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를 아래로 싣고 말았죠. 이러면 안 됩니다. 변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탑승을 하니까 군인분들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국뽕이 차오르더라고요. 역시 전세계 전투력 6인 나라. 버스가 곧 출발하고 이동 시간은 약 3시간 30분 정도인데 설레서 절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도착을 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운전해주신 기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이제 자전거를 재빨리 빼고 출발 전 점검을 한 번 더 해주고 출발해야 하는데 보시는 사진과 같이 통일 전망 인증센터는 더 상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기서 인증 도장을 찍고 다시 내려와야 하는 왕복 코스입니다. 이제 통일 전망 인증센터로 출발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정차하고 꼭 지도를 보고 가셔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면 일정도 틀리고 그냥 빡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저는 지도를 보고 가는 길이 맞길래 내 축은 역시 신이 내린 재능이다라며 자만을 했는데 결과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될지. 국토정주를 알리는 파란색 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파란색 선은 국토정주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죠. 지금 여기는 대진 1, 2 해수욕장인데 그렇게 이쁘진 않았어요. 해 뜰 때가 진짜 막 경치가 지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토정주는 상향에서 하향이 아니라 하향에서 상향으로 가는 게 정석 코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다를 오른쪽에 두고 가야 경치 구경하기도 좋고 힐링도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살짝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혼자 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혼자 타면 막 멋있고 오버하게 타고 싶으니까 앞에 제네시스가 애매한 속도로 가니까 뒤붙어서 피 좀 빨아보려고 댄싱을 치고 난리였죠. 혼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짓 절대 하지 마세요. 통일 전망 인증센터 도착인가 했더니 국토정주의 빨간 부스가 안 보여서 막 이리저리 찾아보았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를 쓰는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통일 전망 인증센터라고 치면 두 개의 인증센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민해통선, 민내통선이라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저는 당연히 빨간 부스가 여기 없길래 위에 있는 민해통선인 줄 알고 거기로 출발하려던 중 한국인 종특, 오지랖이 발동돼서 헤매고 있는 외국인이 계시길래 여기 아니다, 저기로 가야 된다라며 설명을 해주고 빠르게 저도 도망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10km나 되는 거리를 개고생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만 봐도 파란색 선이 안 보이죠? 살짝 불안했지만 설마 하고 간 게 실수였습니다. 조금 더 가니 완만한 어필이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니 웬 요상하게 생긴 건축물, 이때 느낌이 안 좋았는데 내리막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시원하게 그냥 달려서 내려서 쭉 오니 군인들이 길을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조졌다.
군인분이 다가오셔서 못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국정 중 의문사항이 있다면 국정인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민내는 일반인 출입 통제구역이고 들어가려고 하면 아까 민내통선 인증센터에서 사전 인증을 받은 인원에 한해서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냥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던 중 아까 그 외국인분과 다시 만났습니다. 번역기로 이렇게 저렇게 못 간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일정이 있어서 저는 빨리 출발했습니다. 다시 민해통선에 도착하니 왼쪽 구석탱이에 인증센터가 있네요. 하하, 꼭 기억하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인증센터 첫 번째 도장을 찍고 빨리빨리 다음 인증센터로 출발. 시작하자마자 화장실 한번 싹 갔다가 거울 보니 돼지가 한 마리 있네요. 안 믿기시겠지만 자전거 안 타고 2년 만에 18kg가 쪘습니다. 다이어트 다짐을 하고 또 출발을 해봅니다. 아까 지나왔던 대진 1, 2 해수욕장을 지나 위험한 길이 나오는데 지금은 개선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진흙이 많은 도로니까 내려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코스를 지나면 마을들이 나오는데 동해안은 바다 외곽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원 구간은 이런 바다들과 마을이 대부분이라 처음에만 아름답지 곧 정말 지루해지는 코스입니다. 지루한 구간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길을 조심하세요. 오른쪽에 파란색 라인선이 있지만 이 아래는 길이 없는 선착장입니다. 탄성으로 완만한 어필을 달리다가 멈추고 가려고 하다 보니 짜증이 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 없이 가던 중 시간을 보니 아까 민내 인증센터 때문에 오늘 일정에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오늘 목표가 시작점으로부터 83km 떨어진 동호해변 인증센터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위험하게 스퍼트리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흐린 날씨임에도 바다가 정말 이뻤는데 영상에 그대로 담기지 않은 게 아쉽더라고요. 여기서 이 간판 국정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이 간판을 국정희망의 간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간판이 나올 때는 국정에 진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다에 심취하며 열심히 달리던 중 비가 많이 와서 바닥이 많이 젖었었는데 이런 엉덩이는 엉덩이에 흙탕물이 다 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서행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바다 감성이 빠져 어느새 두 번째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잉크가 말라서 도장이 안 찍히더라고요. 여기서 또 꿀팁 알려드립니다.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도장을 찍으면 찍히니까 참고하세요. 이제 26km 떨어진 봉포해변 인증센터로 출발. 저는 국정 중 반대편에 자전거 타시는 분이 계시면 파이팅이라고 외치는데 이분이 저를 원래 보듯이 보더라고요.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제발 인사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가다가 바다에 비둘기 무리가 보여서 같이 놀자고 다가갔는데 다가가기도 전에 도망을 치는 우리 둘기들. 이제 갈림길이 나오는데 오른손잡이는 무조건 오른쪽이란 믿으며 오른쪽으로 갑니다. 가던 중 어떤 아버님 한 분을 만나는데요. 이쪽 분은 아니신데 저도 물론 아니고요. 서로 길을 묻고 있었죠. 그렇게 담소를 좀 나누다가 저는 일정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며 재빨리 벗어났습니다. 국정 중에 가끔 이런 공사 구간이 나오는데 조심해서 가시고요. 여기서 또 한 번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맙니다. 피를 빨려고 붙으니까 이 차가 바로 도망가 버리죠. 마을들이 나오는 코스를 지나고 나오는 나무테크길. 나무테크길은 자전거 100마리 코스죠. 구름저항이 작아서 부드럽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장거리 라이딩을 하다 보면 자갈이 섞인 시멘트 같은 도로에 놓는 충격은 몸을 엄청 피로하게 만들거든요. 풍경을 구경할 시간도 없이 마음만 급해져서 조급하게 페달질을 합니다. 저녁 때 이런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라이딩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진짜 무섭다는 거. 하지만 오늘 일정이 망가진 사건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또 제네시스가 등장했죠. 체력의 한계가 느껴져서 차 뒤에 바짝 붙어서 체력을 아껴서 가고 있던 중 바퀴가 터지고 맙니다. 튜블리스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앞 리타이어가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설마 바퀴가 터지겠어 하며 튜브를 놔두고 왔는데 후회가 들었습니다. 주변 인근에 자전거 수리방도 없고 일단 오늘 목표인 동호해변을 물 건너갔고 다음 인증센터까지 3.6km 걸어가기로 합니다. 걸어서 가니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걸어오면서 주변 자전거 수리방을 찾아보니 다음 인증센터 봉포해변 인증센터 더 주변 딱 한 곳이 저녁까지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도장을 찍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 자전거는 실을 수 없다며 거부하시는 기사님들, 택시비 2배 제한을 하며 잡았는데도 안 잡히는 택시. 결국 9번째 시도만에 성공합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택시 없는 걸까요? 기사님이 오시는 동안 바퀴를 분해하니 금방 오시는 기사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친절하신 기사님과 기분 좋은 담소를 나누며 금방 도착해버립니다. 여기 자전거 수리방은 MTB 자작나무라는 곳인데 사장님도 친절하고 전문가라서 금방 수리를 했습니다. 이제 인근 숙소를 잡고 저는 숙소 잡기 전 항상 우선 전화로 자전거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끔 못 들고 들어가게 하는 숙소도 있기 때문인데 요거 꼭 확인해야 된다는 점. 다음날 일 밝았습니다. 영금도 인증센터까지 자전거로 16분 걸립니다. 정말 가까이 있죠. 출발하기 전 자전거 점검은 필수. 그렇게 시내를 뚫고 인증센터에 도착. 네 번째 인증센터 인증 완료. 도장을 찍고 나면 이렇게 부채질하며 잉크를 말려줘야지 수첩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인증센터 동호해변까지 21km입니다. 출발. 병금정에서 동호해변 가는 길에 조금만 가다 보면 이 다리를 지나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되게 좁으니까 자신 없으면 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어폰 꽂고 세상과 단절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큰 소리로 여기요. 이렇게 외쳐주세요. 여기요. 이런 길 따라가다 보면 대관람차가 있는데 지루한 일상에 도파민 가루를 뿌리는 듯한 신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다 보면 대기촌이 있는데 정말 유혹을 이겨내기 쉽지 않더군요. 이제 한참을 통일을 보며 달려봅니다. 사람이 있네요. 자신있고 씩씩하게 여기요. 꼭 잊지 마세요. 이 해변 앞 데크길은 자전거와 인도 공용인데 알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 나기 딱 좋은 곳 같아요.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하는 건 아래 나무를 보시면 나무들이 사갔죠. 가끔 하나씩 나무가 텅텅 비어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이빨 빠졌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나무 데크길 전방도 중요하지만 밑에도 꼭 살피며 가세요. 머지않아 어떤 마을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엘리자 펜션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저처럼 유턴하시게 됩니다. 지도 보기 귀찮으니까 제 감각대로 나갔는데 역시 희미하게 보이는 파란색 라인. 제 촉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나무 데크길 어필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인도로 가셔야 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선을 내리시면 이제 또 잘 가나 싶더니 파란색 선이 안 보였는데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요거 따라 가던 중 줄이 끊겼습니다. 처음 오시면 무조건 헷갈릴 수 있는 코스입니다. 좀 갑자기 바다가 땡겨서 바다로 향했습니다. 바다의 힐링을 끝마치고 국토대장정인가? 하여튼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화이팅 하십시오. 라고 외쳤더니 인사를 받아줍니다. 나이스. 기분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 어르신에게 친절한 남자 민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곳 인증센터까지 300m. 어제 이까지 와야 했는데 과연 가능했을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제 인증센터에 도착. 이곳의 바다 풍경은 정말 강원구간 끝판왕이라 할 정도로 예뻤습니다. 개발이 들어가나 땅 좀 사야나 싶을 정도로 강원구간에 공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지느길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핸들 고정하고 천천히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잘하죠? 이제 살살 손목, 승모근, 온몸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강원 구간에 기억 남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곳인데요. 앞에 보이는 간판은 인상이 깊었습니다. 파도를 탄다? 행복을 탄다? 파도는 행복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다운힐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6% 진짜 개구랍니다. 영상에서는 별로 경사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면 덜덜거릴 우와,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우와. 끌고 갈까 그냥 우와. 갈까 하다가 근데 제가 또 도전 정신이 강해서 그냥 죽더라도 그냥 가자며 내려왔는데 중심이 조금이라도 잘못 잡으면 그대로 납차입니다. 이미 내려온 순간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다칠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게 내려오니 도파민에 찌들어서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금 오다 보니 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곽을 따라 지루한길을 달리며 또 길을 잘못 둘렀지만 경치가 정말 끝내주는 곳이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끝을 보면서 곡선이 진 걸 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시강공원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한참 지루할 찰나에 펜션 안에 벚꽃이 눈 내릴 땐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끝까지 가야 하는데 이런 거 구경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출발했죠. 이 거대한 우체통은 느린 우체통이라고 연인끼리 또는 친구끼리 편지를 쓰고 1년 뒤에 편지를 받는 우체통입니다. 이 우체통 옆에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경포해변 인증센터 클리어. 여기는 관광지인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고기도 제법 있더라고요. 쓰레기통 앞에서 조금 쉬다가 바로 출발을 해봅니다. 데자뷰를 보는 듯한 이 익숙한 거리의 풍경 계속 반복됩니다. 이 구간은 보기와 달리 도로 바로 옆이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고 위험한 코스라고 느꼈습니다. 곧 파란색 라인이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도로로 달려야 했는데 차들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나오는 파란색 라인. 여기로 올라가면 벤치가 있는데 여기도 강원 구간에 손꼽을 정도로 뷰가 좋았습니다.
아래 가속 금지라고 적혀있는 코스가 있는데 길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도 조심하시고요. 여기선 횡단을 해서 건너편으로 가야 합니다. 좌우를 잘 살피고 빨리 건너주세요. 이 길 따라가다 보면 정동진 해변에 곧 도착하게 되는데요.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꺾어서 가다 보면 어느새 정동진 무인 인증센터 도착합니다. 여긴 볼 게 참 많았는데 한번 멈춰서 둘러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저기 앞에 어필 보이시죠? 제가 느끼기에 강원 구간 상향에서 하향 중 제일 힘들었던 어필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끌발을 할 순 없죠. 절대 내리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드디어 힘든 어필이 이제 끝났습니다. 어필이 끝나면 반복되는 낙타등 코스, 오르막길 내리막길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포장이 안 된 도로에서 달리다가 포장이 잘 된 평지, 속도 내기 딱 좋은 코스 달려. 질리도록 본 바다 때문에 이제 바다만 보면 토가 나올 지경이었죠. 망상 해변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빨리 다음 인증센터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앞에 카페가 너무 이쁘길래 한번 구경하고 갔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가던 중 성벽에 둘러싸인 듯한 마을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어느새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위로 가시면 안 되고요. 저기 추한 해변도 있어요. 저기 안으로 들어가셔야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암 해변이라 있는 다리 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꼭 참고하세요. 곧 인증센터에 도착하는데 인증센터 가기 전에 바로 밑에 길이 있는데 경사도도 심하고 폭우도 심하니까 내려서 다시 추천드릴게요. 잘못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곧 주암 인증센터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2개의 인증센터가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가야겠죠. 오늘 안에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 다리를 건너면 왼쪽에 갈림길 2개가 나오는데 어느 곳으로 가도 무방합니다. 길엔 똑같은 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 다리 밑에 길이 하나 있는데 왼쪽에 지금 도로가 지금은 완공이 돼서 되게 가기 편한 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도로가 아직 나지 않아서 한참 헤매다가 나갔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길을 돌고 있는데 겨우시 길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필 시작인데 정말 내리막길 오르막, 정말 고개의 연속에 끝이 나지 않는 코스였습니다. 곧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도 조금 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차 한 대 내고 와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이동하고. 이제 마지막 인증센터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야 합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저녁에 자전거를 안 타는 이유는 물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무슨 야생 멧돼지 같은 게 나타나서 저를 들이박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요. 정말 길 좀 묻겠습니다. 혹시 임원역이 많이 멉니까? 임원요. 많이 멀어요? 타고 가면 2시간 넘게 걸려요. 여기서요? 아, 그렇구나. 일단 감사합니다. 여기서 임원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잠시만요. 불안해서 미친 듯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찍으려 하다가 그냥 오늘 찍고 내일 바로 가려고 왔습니다. 지금 7시 34분이에요. 저녁. 약간 무섭습니다. 도장 찍고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물을 좀 묻혀가지고 이걸로 국토정주 심하게 해보겠습니다. 날이 밝고 임원터미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임원터미널은 이 마트 안에서 표를 파는데요. 표를 사고 이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버스 오면 타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곧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터미널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이렇게 국토정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도전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